사람들은 조금 SNS로 뭐 요즘에 막 대세다, 막 소셜 도구, 뭐 SNS, 뭐 페이스북 하느냐, 카톡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막 뭐 가입하는 거 유도하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을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리고 남들도 하니까 내가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대세에 밀려서 이렇게 쫓아간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 SNS, 그 페이스북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을까요? 네. 있어요. 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강사들, 저 같은 교육자들 어떻게 올리냐면, 대놓고서 우리 장사한다 그러면 거기서 매장당하기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했으며 뭘 했는지에 대한 막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반응도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거의 형태를 보면 올리는 사람 혹은 박수부대, 예, 라이크 버튼 눌러주는데,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 의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시기도 하시고, 하다가 그만두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버거킹 마케팅이라고 해서 안티 마케팅이에요. 뭐 혹시 들어보셨어요? 버거킹에서 차라리 소셜로 해서 사람들이랑 브릿지로 이제 엮어내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입하고 더 친구들을 많이 등록하지 말고, 그 가입한 친구들 더 떨어내면 메뉴를 주겠다라는 안티 마케팅을 한대요. 왜? 의미 없는 친구들, 의미 없이 친구 가입해가지고 오히려 내 세상의 정보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행위를 최대한 캠페인성으로 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우리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두 부류가 가장 많이 수혜를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교육자들이 아니면 보통은 누가 있을까요? 브랜드 마케터들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혹은 이제 정치 쪽으로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세력 만들려는 사람들. 사실상 마케터들이 이 소셜 도구를 가지고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괜히 기업에다가 이 소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준다라 했다가 괜히 막 기업의 안 좋은 정보나 노이즈 정보들을 막 퍼뜨릴까봐, 그게 제일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기업에서는 뭐 고객과의 관리, 관계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매출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좋은 면만 보여줄 수 없는 건데 나쁜 부분이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소문이 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염려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사례들을 이제 그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파는 그 상품을 가지고서 소셜 마케팅 도구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내 제품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 거의 그런 쪽으로 해서 성공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 카카오톡 하시죠? 카카오톡은 어떻게 장사할까요? 그들의 핵심 수익 모델은 뭘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페이스북을 하고 인맥 관계를 맺고 친구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내 정보 퍼주는 게 사람들한테 너무 신나서, 아니면은 나는 연예인 심리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결국에 사람들도 목적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내가 누굴 아느냐에 대한 관계 때문에 타고 들어왔는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철수 씨나 이명박 씨 친구 맺었다라고 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기묘하게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내 친구가 돼줘요. 친구를 맺었다라고 하지만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되던가요? 또 하나의 싸이월드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 블로그 카페에서 하나의 스타들 이렇게 따라하는 스타들 친구 맺는 그런 거나 크게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 과연 맞을까? 미국에서는 어떤 도구로 쓰이고 있나요? 미국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도구, 비즈니스에 서로 이렇게 관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거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친구와의 관계, 잘 지내냐? 그리고 그거였어요. 비교.
예전에 무슨 월드컵, 연예인 뭐 스타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뭔가 인기 순위를 이렇게 포탈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썼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7억 명 거의, 이제는 5억 명을 뛰어넘어서 7억 명의 인구가 다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정말 이게 대세다. 이게 돈 버는 도구인갑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도구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막 무수하게 가입을 했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걸 하지?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나? 여기서 장사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마케팅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로 써야 될까? 그죠? 네. 저는 페이스북은 잠깐의 그거요. 페이스북의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네트워크가 가장 인원이 많다라는 거. 근데 그거 이상으로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실시간 덧글 올라오고 동영상 올리고 또 뭐 정보 올리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짬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차라리 요즘에는요. 혹시 페이스북 말고 다른 소셜 도구 같은 것들 뭐 외국에 되게 많은데 막 몇천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떠올랐던 게 이제 페이스북인데, 그거 말고 혹시 다른 도구,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심치 않게 지금 퍼지고 있는 도구들을 혹시 아시나요? 종류들을?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네. 이제 그런, 어찌 보면 카카오 스토리도 이제 그런 니즈에 맞춰서 조금 특색화한 부분인데, 오히려 그렇게 짬뽕으로 다 몰려져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더 구체적인 버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진들만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페이스북은 내가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지원이 되지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테지만 정말 사진을 이렇게 딱 그냥 전문가가 찍지 않아도 그냥 대충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 뽀샵 기능이 너무나도 화려한 네, 전문가스러운 연출 기능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위주로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인스타그램이 있고, 7.com이라고 하는 데는 동영상만, 그러니까 특색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목적에 맞게. 너무 짬뽕해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친구를 막 1000명, 그것도 이제 페이스북은 5000명 제한하거든요. 5000명 이내로만 가입하라, 친구 가입을 하라고 해서 세력을 못 만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친구들을 많이 가입해 놓으니까 내가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정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추출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시간 순서대로 계속 이렇게 역사별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치이는 정보들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굳이 지금 뭐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랑 정말 친구 맺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없고 아직까지는 한국인의 어떤 시장의 특화성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정말 사진 이미지만 아니면 뭐 동영상 이미지만 그래서 뭘 만드느냐면 결국에 세력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서 타고 들어오게끔 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어떻게 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런 소셜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서 우리 제품 정보를 사게끔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두면 되게 힘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게끔 그리고 우리 고객이 아닌 다른 모르는 고객들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회사의 고객이었던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나 어떤 좋은 정보를 줘서 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면 그 관리 받던 사람들이 그냥 뭐 좋은 정보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 고객들한테 훨씬 더 많은 베네핏과 훨씬 더 많은 감동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메리케이 같은 경우에도 메리케이 혹시 훈장 주는 거 아시죠? 뭐냐면 그 보험왕이나 영업왕이 되면 거의 핑크 벤츠를 하나 선물 줘요. 그래서 그 핑크 벤츠를 타는 그 특권 자체가 뭐 사면 별거 아니지만 그 핑크 벤츠를 몰고 다니는 여자는 오히려 그
업계 사이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월등한 직위로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별거 아니지만 요즘에 기업에서는 고객에게 훈장이나 아니면 어떤 특권의식, 그들만의 어떤 네트워크를 따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남들과 다를 수 있는 대중이 아닌 그들만의 모임을 형성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의식은 갖게끔 해주는. 예,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줘서 그 관리 고객들이 한마디로 우리의 대신 홍보가가 돼줄 수 있는, 한마디로 입소문을 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 홍보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아요. 왜? 이젠 너무나도 많은 시대고, 너무나도 너무 이제 제품류들이 많은 시대라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택을 거부하는 시대 아시잖아요. 게다가 또 뭐냐면 선택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심리. 그래서 그 마케터한테 들은 정보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지인한테 들은 정보를 더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가 SN 그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려면 어찌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막 여기서 뭔가 PR하고 홍보하는 것보단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쥐어주고 더 많은 좋은 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홍보가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페이스북을 하기보다는 전 그거예요. 페이스북에 어떤 초점을 제대로 맞춘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 요즘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우리 회사가 1등 기업이고 우리 회사 좋고 잘났고 뭐 인류를 달리고 있고 그런 어떤 홍보성의 홈페이지보다도 고객들이 거기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그거잖아요.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보면 그나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장이 뭐냐면 Q&A. 그러니까 고객 커뮤니티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열어놓는 건데 그것마저도 막 고객들이 악플 달까봐 그것도 다 비공개로 막아놓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숨 쉴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라는 거. 차라리 그렇게 만들 거라면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홈페이지나 웬만한 웹사이트들은 다 트위터나 미투데이나 페이스북 다 연동시켜 놓잖아요. 막 대세라고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다. 난 거기에서 뭔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소가 없다면.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서 놀지 말고 페이스북은 연동을 시키되 우리만의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이트나 웹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요거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의 마케팅인데 약간 의미적으로 CF를 만든 건데 옛날 프로모션 이벤트 같은 것들이 꼭 이랬죠. 그냥 춤추고 네. 어떤 쇼 보여주고 약간 점두 이벤트라고 해서 나레이터들이 춤춰서 막 뭐 하고 놀래키고. 지금은 이런 이벤트를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죠.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벤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좀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요즘 문화가 어때요? 지하철을 가도 사람들이 거의 얘기 잘 안 하고 신문도 요즘엔 잘 안 보고 책도 안 읽고 거의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런 현상들이. 왜 그럴 거라고 보세요? 오히려 이 스마트폰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막 SN의 시대다, 막 소셜의 시대다, 소통의 시대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스마트폰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더 말을 안 해요. 그죠? 지하철 가도 이게 스마트폰을 펼쳐놓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통하고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 눈 이렇게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니까 뻘쭘하니까 스마트폰을 그냥 의식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 예, 그런 경우가 많고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다 사람들이 그냥 고정 시선으로 여기 아래로 꽂히잖아요. 예, 그게 요즘에 좀 또
정말 우리는 제대로 소통하고 있을까에 대한 또 의문이에요. 또 요즘에는 어딜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다 화두거리가 야 스마트폰에 뭐뭐뭐뭐 혹시 카카오톡 하니?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한 인생을 살 것 같아서 스마트폰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왕따 당할까봐. 너 카카오톡 해? 카톡 해? 근데 안 해. 근데 우리나라에 거의 한 10명 중에 8명이 지금 다 카카오톡을 해요. 스마트폰이 그만큼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스마트한 인생을 사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인생은 바뀐 게 없는데 그냥 카톡 하냐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뭔가 소외되어 있거나 이런 게 싫어서 그냥 약간 어플리케이션 갖고 노는 것도 2주 반짝이라는 거죠. 핸드폰 사고. 혹시 스마트폰 쓰세요? 네. 얼마나 갖고 노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플리케이션도 유료 같은 것들은 거의 사람들이 이제 다 유료 아니면은 거의 그러니까 토익, 토플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받아놓더라도 그냥 그때뿐이라는 거죠. 엄청 받아놓고서도 안 쓰는 건 태반입니다. 그러고서 하나의 그냥 재미 요소로 한번 써봤다가 안 들어가는 것들도 많고 그냥 삭제해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태세를 보면 뭔가 사람들이 행위를 하던가 약간 이상한 행위를 하던가 지하철에서도 난동녀들 있잖아요. 그죠? 혹시 최근에 뭐 그런 사건들 아세요? 뭐 무슨 여, 막장녀, 뭐 난장판, 뭐 혹은 막말녀, 예, 그리고 뭐 채선당 사건 이런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소통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스마트폰이나 이 SN이라고 하는 도구 때문에 더 말을 조심하게 되고 더 숨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신상 정보가 괜히 노출이 될까 봐서 이 페이스북을 끊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괜히 내 사생활 노출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찍어 올리는 그 세대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누가 하나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바로 실시간으로 찍어 올려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죠. 음식점에서 음식 맛이 없었어.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정말 맛 정말 되게 없네. 집에 가서 올려야지. 정말 짜증난다. 맛있게 속여놓고서 맛이 없어. 올려야지. 그 순간에 사람들은요. 올리겠다라고 해놓고서 이동하는 순간에 그걸 까먹어서 그냥 안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찍어서 올릴 수 있고요. 동영상도 바로바로 캡처가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야겠죠.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부분들도.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요즘에는 조금 그 시대 자체가 약간 소통 형태로 변했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 왜 사람들이 SNS에 들어가서 자기를 노출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욕구들도 알아야겠고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마케팅을 제대로 하려면. 요즘 왜 이래요? 우리가 거의 뭐 소통 그리고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고 있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거의 개인화된 추세? 왜 그럴까요? 약간 경쟁 심리의 과열, 예, 그리고 또 개인화. 저도 그 지하철에서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고등학생이 장애인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장애인이 있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서 그냥 전화통화를 했는지 장애인이 빽 소리를 지르니까 욕을 있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뭐냐면 아기를 이렇게 유모차로 끌고 이렇게 탄 엄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좀 만지려고 하니까 더럽게 왜 만지냐면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요즘에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대가족 그러니까 형태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강했다면 지금은 약간 거의 핵가족화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만 알고 그리고 또 못 배운 사람들이 요즘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또 정보가 오히려 신문보다 빠른 게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아는 정보가 다인 것냥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가르치려 들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최대 우리의 좋은 정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몰아가기식의 정보를 주는 건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욕구들을 보면 뭐 자기 개발에 강하고 그리고 뭐 오히려 우리 트렌드 세대를 나눈다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뭐 어떤 구분 자체를 시장 분석에 대한 구분 자체를 뭐 10대, 20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4세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죠. 무슨 세대?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크게 나누면 맞벌이 부부 세대 그리고 그걸 이제 듀크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롭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 세대들. 그러니까 솔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자기 파워를, 자기 이제 사회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 보니까 늦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실버, 시니어. 혼자 사는 시니어. 그리고 경제력을 갖춘 시니어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래는 이 세대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제는 무서운 게 식스포켓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즈. 식스포켓이 뭐냐면 돈 나올 구멍이 6구멍이나 된다. 한마디로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고모, 뭐 누구 해서 친척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이제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체로는 소비 경제력은 없으나 돈 나올 구멍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세대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되게 뿔뿔이 이게 약간 흩어져 있는 느낌? 예,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도 되게 떠받드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인성이 다들 부족하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인성 부족하고 요즘에 이제 취업하는 신입사원들도 보면 인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들은 이런 어떤 가치 추구를 하죠. 점차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가치 추구, 그리고 자기의 어떤 퍼스널리티에 대한 개성 추구.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스타를 따라하고 누구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한다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성향 자체가 자기의 어떤 개성을 추구하는 아예 없는 것을 추구하는 왜 나는 남들과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성향. 네. 그러면서 뭐 오더메이드라고 해서 차라리 남들이 갖지 않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1:1 정말 맞춤형의 어떤 주문을 차라리 많이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지 않은 심리. 그리고 머리를 하더라도 미용실에 가더라도 누구처럼 잘라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보단 네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아질 사람들이 자기 형태의 자기가 고수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라는 거고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약간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향을 보자면, 뭐, 문화 컨텐츠, 감성, 그리고 1:1 고객 맞춤형, 뭐, 고급품, 리미티드를 지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그 카툰이라고 하죠? 를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이 만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일반적인 99%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기를 낚아서 돈을 번다라고 해요. 근데 정말 상위 1%의 부자들은 뭘로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뭘까요? 뭘로 돈을 벌까요? 상위 1%의 부자들은. 그러니까 99%의 사람들은요, 노력해서 내가 일한 만큼 육체 노동을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지만 상위 1%는 이런 씁쓸한 얘기를 하죠. 그들의 먹이를 빼앗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케팅을 하던 결국엔 마케팅의 목적은 두 가지죠. 끊임없는 우리의 브랜딩 그리고 수익 창출.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목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생존이죠. 생존. 결국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생존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 회사의 상품을
우리 제품을 누구에게 더 많이 알려서 더 많이 판매하게끔 할 수 있을까,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다가가다 보면 사실상 사람들을 많이 놓친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서 그들이 타고 들어오게끔 해서 그 세력을 가져서 그 세력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중고나라라고 아세요? 중고나라 가입되어 계세요? 거의 한 900만이 가입되어 있는 그 카페거든요. 거기에 수익 모델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수익 모델? 걔네들이 돈 버는 시스템 뭐죠? 중고나라. 뭐죠? 소개해주면 수수료 받고 수수료 땡겨가지고. 근데 저는요, 예,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자 그리고 이제 조직계를 보면 직원들만 30명 정도 된대요. 그 작은 카페가. 그러면은 과연 그 직원들을 벌어먹일 수 있는 그 수수료가 그걸 벌어먹일 수 있다고요? 과연? 뭘까요, 과연? 거기에 수익 모델은? 놀라지 마세요. 걔네들이 그 연평균, 그러니까 잘 나갔을 때 벌어들였던 수익이 500억에서 600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이 오세요?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비공개의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을까요? 한창 다음 카페에서도 엽폭진이라고 해서 있었을 거예요. 엽기 혹은 진실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이 막 타고 들어오다가 지금은 다음 카페는 많이 주저앉았죠. 과연 뭘까요?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상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을 이용했던 거예요. 900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뭘 가질 수 있습니까? 파워를 가질 수 있죠. 우리 파워 블로거 아니면 그 맘스홀릭이라고 혹시 네이버 카페 아시나요? 그 출산 준비를 하는 엄마들, 예비맘들의 모임. 거기에 수익 모델은 뭘 것 같습니까? 그 운영자는 도대체 왜 그 카페를 운영할까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면 가장 메인 창으로 뭐 깔아놓으십니까? 네이버 혹은 구글. 그죠? 거기 메인에 보면은 광고 띄워져 있죠. 그 광고비가 하루에 잘 아시죠? 얼마 정도 합니까? 네. 12시간 평균으로 해서 몇 천만 원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하루를 돌리게 되면 거의 뭐 억소리 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어머 누가 거기다가 광고를 해 미쳤다고 하루 돌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누가 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해요. 누가 해요? 영화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해요. 왜? 대기업은 하루하루 시간 들어가는 게 고정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차라리 쉬고 빠지는 게 되게 빨리 쇼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해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파워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카페 운영자들이랑 도모를 해요. 왜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정말 애들이 보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 거기 광고 띄우는 거는. 그럼 누가 볼 수 있을지 가늠을 할 수 없는 건데 운영자랑 도모를 하게 되면 뭐가 좋아요? 운영자의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죠. 그 성격에 맞게 내가 거기서 뭔가 혜택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기호들을 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요? 예전에 한창 뉴스 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문제화되었다. 그러니까 맘스홀릭에서 무슨 제품 사가지고 정말 믿고 샀더니 당하는 경우가 정말 소비자들이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게 문제로 한창 가시화되었던 거. 그러니까 믿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카페에서 운영자가 의뢰에 좋은 정보 줄 것이다라고 맹신하고 제품을 사서 당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카카오톡이 지금 그때 갑자기 중간에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면 친구 끊겠습니다.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삭제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위협을 줬단 말이에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 다 날아갈까봐 했던 김에 다 쌓아놓은 거 아까우니까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 순간 뭐가 들어와요? 광고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소녀시대가 친구를 맺자라고, 롯데백화점이 친구를 맺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그 고객들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셜이나 페이스북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예, 돈을 버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두 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이 대신 홍보하게끔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서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한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마케팅은 단순간에는 돈을 뽑아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 베이스로. 우리 예전에 그 카페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도 지금은 카페 만들면 망한다라고 해요. 왜 누가 개인정보 누가 유출하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고나라 그런 거 봐서 지금 카페 만들고 지금 블로그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페이스북에게 다가갈 때는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되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만 할 수밖에 없는, 왜 내 목적이 그냥 단순간에 순식간에 이거 그렇게 못 뽑아낼 거라고 한다면 크게 키워서 나중에 향후에 크게 잡아먹자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소셜 커머스나 이런 거 아시죠? 쿠팡이나 티켓몬스터, 걔네들이 결국엔 세력을 키워가지고 기업의 인수가 됐어요. 매각이 됐어요. 얼마에? 거의 1,300억? 근데 그걸 인수한 기업은요, 실질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좋은 꼴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마케팅을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그 고객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을 이제는 내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여기가 와서 또 홍보를 하는구나, 상품 홍보하는구나, 물건 팔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까봐 이런 느낌이 다들 있기 때문에 언제나 뭐 금호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뭐 얼리 어댑터 모임들 만들고 그리고 고객 체험단 만들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홍보가 안 되니까 고객 홍보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후기 마케팅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지르게 됐는데 그런 정보를 가장 많이 신뢰하는 게 고객들의 후기. 맹신한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마케팅, 소셜 마케팅, SNS 마케팅을 하려면 정확한 업계는 페이스북 그 자체만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마케팅을 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소셜과 흡사한 신종 도구들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런 도구들이 나왔는지. 혹시 여러분들 킬링 프라이스 아십니까? 킬링 프라이스. 소셜 쇼핑몰 모델이거든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약간 다단계식이에요. 왜 다단계식이냐? 사람이 한 명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를 적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만 1% 적립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몰고 오면 친구 한 명당 1% 적립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면 또 1% 적립이 되고요. 내 친구가 나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걔가 여기서 물건을 사면 또 1%가 적립돼요. 다단계. 그래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요,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내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제대로. 그 판을 가장 크게 짠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판을 짜서 정말 돈을 벌게 만든 그 자동 수익 모델을 만든 머리 좋은 사람.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 그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그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누가 가장 큰 돈을 벌었을까요? 이미 고인이 된 누구예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가장 어찌 보면 큰 돈을 벌지 않나. 왜요? 뭐죠? 어떤 모델을 짰죠? 어떤 판을 짜놨죠? 되게 사람들한테는 큰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7대3으로 7은 네가 먹고, 이거는 거의 업계에 되게 핫 이슈였죠. 거의 5대5도 평균치로 많은 건데 7대3으로 획기적인 7을 네가 먹고 3을 내가 먹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한 2천만 건씩 계속 뭐 실시간으로 거의 애플리케이션 올라오고 있죠.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방 속에 돈이 계속 차오르는 건 스티브 잡스겠죠. 앱스토어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바다 앱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앱 기술자들이 올리는 게 일반인들이 올리는 것 수준 따라잡을 수조차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술자가 올리는 거 한계가 있죠.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올리는 거 얼마나 그 파급력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한창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업계 현황부터 제대로 알고 두 번째 영업하는 기술. 뭔가 내 상품을 팔아내겠다라고 하는 기술만으로는 정말 역부족이다. 돈을 벌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우리 강점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는 언제나 턱없이 부족해요. 왜?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차라리 중소기업이나 약간 소상공인 사람들은 다 떨궈져 나갈 거라고 해요. 왜? 버티기가 참 힘들걸요? 고정비 나가고 자릿세 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집에서 혼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부티크형이나 아니면 대기업군, 그 코끼리나 개미 그 둘밖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왜요? 기업이 어떤 행포를 벌이고 있습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이마트 보면 자꾸 틈새까지 다 파고들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이마트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점이 다 장악했어요. 월마트랑 거의 비등비등했는데 월마트를 이겨먹고 월마트가 이제 주춤거려서 다 이제 거의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 이마트를 다 세웠어요. 더 이상 그 거점 몇 미터 변방 안에서는 더 이상 이마트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를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 지금 계속 진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계속 고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 지금 중국에서 퍼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게 뭐예요? 이마트에서. 에브리데이 이마트 있죠. 네. 작은 그 업체까지 다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되게 애매한 기업도 아니고 소형 상공인도 아닌 것이 그런 사람들은 참 벌어먹기가 힘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사장님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들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돈을 번다고, 본사만 돈을 번다고. 네, 매장에 인테리어 바꾸고 뭐 바꾸고 하면서 가맹비 받으면서 계속 돈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사장님들은 돈을 못 벌고 있다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지금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기보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요. 물건의 가치를 차라리 팔아라. 그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예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파급력, 혹은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걸 팔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팔아라. 그게 바로 컨텐츠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컨텐츠를 팔아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정보를 가지고서 정보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막 우리 인터넷에서는 되게 많은 정보들이 막 여기저기 퍼뜨려져 있잖아요. 그걸 모아놓는 창만 있더라도, 그 집합소만 있더라도 사람들은 거기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 컨텐츠를 팔아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가 이걸 돈을 매기고 싶어도 무료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세력을 가지고서 장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내 자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윈윈 할 수 있는 제휴를 할 것. 제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소셜 커머스처럼 아예 인수를 해버리던가, 제때다 싶을 때 차라리 치고 빠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해서 수익이라도 남길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건으로만은 생존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결국엔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뉴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요즘엔 이런 시대죠. 그리고 약간 공감으로 가는 시대죠. 왜? 일단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증강현실이라고 아시죠? 증강현실. 옛날에는 그 기술 자체만으로도 되게 획기적이고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지금은 사실 그 기술만 보여주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는 신기할 건덕지도 없죠. 왜? 많이 봤으니까.
그거에 플러스 뭔가 유용한 정보나 아니면 유용한 나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야만 사람들이 뭔가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뭔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제 주요 메시지입니다. 왜? 항상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찍고 올리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도구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친구를 맺더라도 왜 내가 친구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성을 갖게 해주는 뭔가 사이트를 만들던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왜? 사람들은 지금 현재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이 되게 멍 때리고 있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아침에 설악산 갔다 온 걸 올려봤자 사람들이 좋아요, 재밌었겠어요. 그런 게 도대체 뭐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전략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거기서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을 통해서 뭔가 세력을 만들던가 아니면 내 일상생활 자체가 그 묻어나는 그 하나의 행위 자체가 다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요, 약간 의심을 많이 해보는 형태죠. 그래서 SIPS 제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공감하고 확인을 통해서 참가하고 사람들한테 공유한다. 뭔가 새로운 걸 접하더라도 그냥 약간 뭐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확인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검증이 되면 체험을 하고 확인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내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사례들을 좀 위주로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안에서 직접적인 장사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집단 지성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놀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올린 그 정보를 가지고서 묶어가지고 우리는 그걸 컨텐츠를 묶어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뭐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으로 하던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서 상품화를 하던가. 그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정수기를 팔아요. 근데 정수기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어떤 장소보다는 그 정수기를 통해서 모일 수 있는 인맥, 사교, 모임, 혹은 그 정수기를 아주 알뜰하게 그 정수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레시피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탑재시킨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타고 들어오겠죠. 왜? 아니 뻔히 장사하고 있는데 내가 왜 타고 들어가냐고요. 사람들은 그런 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내가 필요가 없으면 굳이 내가 왜 거기를 아니면 거기 한번 타고 들어갈 때마다 돈을 준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구글에서 클릭 초이스라고 해서 클릭당 과금 해서 내가 광고를 봐주면 나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오던가 뭐 그런 시스템으로 정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에는. 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SN 도구를 활용해서 요 세 가지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정보형, 두 번째 관리, 세 번째 이벤트. 가장 힘이 없는 게 이 이벤트형이라는 겁니다. 왜? 거의 그냥 단발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전 그거예요. 이걸 다 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묶어낸 모델들 그리고 뭐 이벤트형의 다양한 어떤 그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세포라라고 하는 해외 마케팅 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해외 정보들이 좀 많아요. 왜? 국내에서 하는 건 사실 크게 경쟁력이 없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시도가 되지 않은 해외 사례를 많이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개량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요즘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더라도요, 손바닥 딱 내려놓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게 어떤 손톱의 색깔을 칠하지 않더라도 입힐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증강현실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 매거진들도요. 그냥 잡지 정보, 홍보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팁을 주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을 갖다가 비치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서 아이브로우를 어떻게 칠할 수 있는지 화장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정보를 주고 있죠.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잡지에서 이렇게 쭉 보는데 QR코드를 갖다 대래요. 그렇게 갖다가 댔더니 여자가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QR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갖다가 댔더니 거기에 이제 보석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 보석들을 시착한 그 사진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QR코드를 활용한 이제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 우리 회사도 이런 거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느낌은 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 단발적으로 그냥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영원 지속할 수 있는 왜? 결국에 여러분들도 하나의 회사를 지향하고 있고 회사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기보다도 생존이잖아요. 생존을 하려면 단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영원히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영원 불멸의 어떤 마케팅을 시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진정성. 그들에게 그냥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 팔아먹으려고 뭔가 상행위를 하거나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자극을 하거나 라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얘기해주고 그들이 정말 감동하고 그들로 인해서 입으로 전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결국엔 그들을 전도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케팅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CK1이라고 해서 이제 캘빈 클라인에서 향수를 출시했는데 IMC 통합 마케팅 버전으로 좀 돈을 많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내면서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각도로 홍보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가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홍보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약간 노이즈 형태로 막 이상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이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화장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의 사례를 또 보여드리는 게 요즘에는 뷰티 업계가 굉장히 호황이에요. 왜? 뷰티 업계가 뷰티라고 하면 종류가 뭐가 있어요? 한방 한의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에스테틱 그리고 화장품, 미용, 미용이나 뭐 피부, 헤어 또 뭐가 있을까요? 성형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공항에 빌딩 하나 섰는데 다 성형의 모든 원스톱 솔루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빌딩이 하나 세워졌어요. 거기 왜 세웠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 한국인들을? 여러분들 홍대에 가보면요. 홍대의 가장 번화한 거리가 혹시 조스 떡볶이라고 아시나요? 거기 맞은편에 그 에뛰드 하우스라고 하는 화장품 샵이 거기 들어섰는데 원래는 카페 자리였는데 거기가 이제 화장품 샵이 들어섰어요. 근데 거기가 임대하는 비용이 월 비용이 얼마냐면 1억 2천이에요.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왔겠죠. 일반 그냥 점포라면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뭘 팔아도 이건 망해먹을 짓이죠. 근데 거기에 에뛰드 하우스라고 하는 화장품 샵이 들어오고 거기에 주 타겟들이 누굴까요? 한국인들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한참 뉴스도 났을 거예요. 정말 요즘에는 일본인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정말 거미손들, 거대 손들인데 걔네들이 한 번 매장에 와서 지르는 돈이 5,600이더라. 그러니까 사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리고 성형이라고 하는 것도 뷰티라고 하는 시장이 호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타겟들만 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어떤 의료관광, 성형 의료관광으로 온 사람들이 되게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시세이도 쪽에서 뭐 뷰티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헤어, 뭐 성형, 뭐 피부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복합 토탈 매장을 하나 크게 런칭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화장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메이크업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뷰티박스라고 해서 거울에다 자기 얼굴을 찍으면 이게 화장이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직접 입힐 수 있는 이 모델을 외국에서 저는 2년 전에 본 거예요. 2년 전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꽤 모르는 사람들, 적용이 안 된 것들 되게 많다라는 거죠.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쭉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두고 또 컨설팅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즘에 자동차 업계에서도 뭐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뭐 자기가 뭐 타고 싶은 차량이나 이런 건 정보를 적어두면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뭐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이거는 이제 아우디 A7이 나왔을 때 이제 마케팅을 했던 건데 건물에다가 아예 도배를 냈죠. QR코드 하나 이렇게 실어놓고 QR코드를 찍으면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영상들이 이제 홍보 영상으로 거기 이제 벽면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것들, QR코드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의 정보들을 노출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명품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어떤 홍보 책자에 한꺼번에 실어낼 수가 없으니까 QR코드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히스토리, 혹시 QR코드 마케팅을 우리 PR하우스잖아요. 그죠? 하시고 계신가요? 있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요즘에 QR코드 참 많이 써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QR코드는 무료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서비스로.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하나의 내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만 쓰면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막 영화 포스터 같은데 막 QR코드 엄청나게 박아들 있는데 그게 거기까지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전거가 되게 많아지면 거기다 QR코드를 인식 그 탭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도난이 되던가 아니면 우리 해외에는 보통 보면 차 카풀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내 차가 아닌데 어디 주차장에다가 누군가가 차를 박아주면 그거를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남의 차를 이렇게 바꿔타는, 그러면서 교통 그 체증도 훨씬 더 감량이 되고, 그러니까 뭐 가스비 주유비라든지 이런 거 되게 비싼데 그런 것들도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해외에서는 이미 선진화된 기술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라도 QR코드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QR코드가 붙었고요. 그 마트의 신선식품 매장 그 안에 보면은 요 패키지가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보쉬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보쉬. 이것도 하나의 좀 마케팅 방안인데 이런 고기가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죠. 마케팅인데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시대에 그런 공룡이나 이런 맘모스의 고기를 이렇게 신선하게 보관할 만큼 냉장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보쉬의 어떤 냉장고 선전이에요. 이러면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죠. 이런 좀 약간 바이럴틱한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각 브랜드 업계에서 자기만의 마스코트 형태로 해서 이제 희화화해서 이렇게 QR코드를 쓰고 있죠. QR코드가 바코드 시스템에서 유래가 된 건 아시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헤어샵에서도 여러분들 헤어샵 많이 가죠. 머리 자르러만 가는 게 아니라 머리 스타일을 바꾸려. 여자분들은. 그죠? 그랬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깎는 사람이 누군지 그냥 대충 누가 깎아줄까봐 그런 것도 있겠고 바가지 쓸까봐.
그래서 이제는 헤어샵들도 헤어 정찰대라고 해서 5개에다가 메뉴판을 다 붙여놔야 된다라고 하는 규제가 생겼어요. 예, 그런 이제 얘기들을 가격 정찰제라고 해서 이제 써놓는데 원래 없었던 건 아닌데 사람들이 미용실 가면 의뢰 생각이 드는 게 괜히 초짜가 와가지고 내 머리 깎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바가지 요금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차라리 뭐 헤어 디자이너 뭐 어떤 뭐 티셔츠를 입은 사람한테 뭐 QR코드를 여기 박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엉덩이 침에 박아준다든지 해서 스마트폰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머리를 자르는데 헤어 디자이너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이 뭐 카트를 잘하는지, 이 사람이 파마를 잘하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QR코드로 이렇게 딱 찍어내게 되면 그 사람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나 경력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현대자동차에서도 그 모터쇼에다가 라이크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POP 거기다가 담아놓고 라이크 버튼을 스마트폰으로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이제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현대자동차가 공유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그 페이스북에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뉴 모델에 대한 이미지가 확 퍼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라이크 버튼 그렇게 활용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계시죠? 페이스북, 트위터, 뭐예요? 마지막에 미투데이. 근데 제가 알려드릴 건 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건데,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업계의 현황을 파악해라 라고 했던 게 뭐냐면, 페이스북 그 자체를 관찰하지 말고 거기에서 파생된 버전의 새로운 이상한 것들을 주목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는요, 해외에서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쓰이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랑 어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분석해보고 찾아보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홈페이지들, 그러니까 해외 이멀선스 살롱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뭐하고 쪽팔리기도 하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랑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그 헤어샵이,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을 연동해가지고 내가 헤어샵에 찾아가기도 전에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식으로 머리를 잘라야 되는지 자기 사진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서로 컨설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시스템으로 해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포맷화 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고객과 맞춤식으로 그 한 사람의 고객이 원하는 그 1대1 맞춤형 컨설팅으로 해서 그 고객이 필요하면 찾아오게끔 만들어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이 필요하겠죠, 정말. 왜? 상담도 해주고, 그냥 또 그 실질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제대로 대우해주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막연하게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 이 4가지 중에 이제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 스토리 여러분들 쓰시죠? 카카오톡 하시면서 카카오 스토리 대부분 연동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포스케어라고 해서 혹시 있으세요? 하세요? 포스케어? 오늘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요것들을 한번 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약간 특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뭔가 직접적인 어떤 목적과 성격이 뚜렷하다라는 느낌. 네. 포스케어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위치 기반으로 해서, 물론 페이스북에서도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체크가 가능해요. 체크인 서비스가. 근데 이제 거기뿐이죠. 그것뿐이거든요. 근데 포스케어는 내가 어디 갔다 왔다라고 하는 위치 정보와 함께 그 위치에 대한 어떤 스토리, 그리고 그 위치에서의 뭐 어떤 스타벅스 이런 데서 연맹이 돼가지고 그 위치에 가게 되면 거기에 몇 회 방문을 하게 되면 뭐 훈장이나 이런
배지 같은 걸 주는데 거기에서 뭐 20% DC 쿠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막 제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혜택된 정보들을 바로바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얻을 수 있으니까 위치 기반으로 다 자기 위치들을 노출시켜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포스케어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사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브랜드 앱. 요즘에 앱을 만드는 그 브랜드들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지를 끼지 않더라도 호수 내 그 인치수에 맞는 반지를 권해주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한번 그냥 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가능하고, 앱에서 주문, 실시간 주문, 그리고 어디로 유통 배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체크,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앱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홍보성의 앱이기보다도.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일반 종인데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프린팅 해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내 손목에 차게 되면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갖다 이렇게 갖다 대면 브랜드 시계들을 쭉 직접 차볼 수가 있어요.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요즘에 홍보 툴들도 다 진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체험형. 요즘에 막 동영상, CF 동영상 같은 거 찍더라도요. 예전에 KFC에서 되게 히트를 쳤던 게 뭐냐면, 막 미친 닭이라고 해가지고, 그, 치킨 탈을 쓴 어떤 사람이 이제 치킨 인형 탈을 쳤어요. 근데 이제 고객이 거기에다가 무슨 메시지 정보를 적어요. 들어 누워. 아니면 자기 딴데기 때려. 이렇게 하면 그 시키는 대로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창 이슈를 타서 사람들한테 막 이목에 막 집중이 됐었는데 그런 형태처럼 내가 뭔가 광고를 보고 내가 뭔가 그 뭐 인터넷에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바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나를 대우해 줄 수 있는 나랑 소통하는 이런 형태의 동영상. 그 페이스북 하시면은 뉴트로지나라고 해서 그 이한이가 나와서 막 광고 모델처럼 이렇게 해서 뭔가 하는데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같이 그 페이스북에 내 사진이 거기 광고 동영상에 같이 찍히는 거예요. 같이 뜨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하나의 CF 동영상의 주인공이 되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파급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고객과의 한 소통 혹은 고객이 직접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비오템에서 지금 귀하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권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소통형의 방식으로 그냥 우리 제품 뛰어납니다. 우리 제품이 뭐 1등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홍보성이 아니라 그에게 맞춘 그 사람이 하나의 주인공, 그 사람의 어떤 감성적인 기분을 파악한 현대자동차에서도 비슷한 이거 보여드릴게요. 마케팅을 했던 게 요 문구는 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나왔고 요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내 사진이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내 사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막 퍼뜨리는 거죠. 지금 들리시는 이 오르골 소리도 개인이 오르골 소리를 다 제작한 거죠. 네. 음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에게만 나를 위한 나만의 맞춤형 영상을 제작해 주는 겁니다. 가장 흡사한 사례가 요거예요. 정우성의 기네스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체험해 보셨어요? 함께? 그것도 보여드리면
이게 원래 이제 해외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정우성 스타가 모델로 발탁이 돼가지고 기네스 광고를 찍은 거예요. 고객 체험형입니다. 언제 오신다? 저희 과는 처음이세요? 느끼하지 않아요? 조금 능글맞고, 네. 약간 손발이 오그라거리는. 제가 틀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가 이렇게 딱 선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선택한 음악을 틀어주고, 그리고 기네스는 화이트 4분의 3을 먼저 따르 이런 식으로 사용법을 이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완벽한 파이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마냥 기다리느냐? 아니죠. 제가 마술하는 걸. 뭐 카드놀이를 하면서 선택하게끔 하고, 그 전에 일단 저에게 명함을 좀 주시겠어요? 이러면서 고객 정보를 적게 만들어줘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놀게끔 하다가 맨 마지막쯤에는요, 당신이 이렇게 신상 정보를 적어서 명함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뭐 어떤 메시지나 이런 홍보 내용이나 이런 걸 보내도 되는지에 대한 의사 동의를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끝내요. 예스를 누르게 되죠. 네. 그래서 거의 인간 인쇄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진짜 마술은 지금부터라는 거. 인비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응모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유도를 해요. 이런 식의 형태예요. 요즘에 영상들이나 뭐 우리 예전에 보면은 막 사람들한테 기발한 마케팅 혹은 들어보셨어요? 네이버에서 명가녀라고 해서 막 무슨 달걀녀, 계란녀 막 이렇게 나오면서 가장 원조 버전으로 바이럴 마케팅으로 해서 UCC 광고를 찍었던 게 명가녀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명품을 갈아버리는 여자라고 해서 네이버에 실시간 1위를 계속 이렇게 달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어떤 여자가 명품을 싹둑싹둑 잘라서 믹서기에 갈아서 막 갈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해외에서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그걸 이슈를 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웅진코웨이 음식물 분쇄기 광고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미친 여자가 명품을 막 갈아버린대라고 해서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처음에 원래 음식물 분쇄기 그 제품으로 처음에 나왔던 게 루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게 이제 1위였는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하이마트 가서 사람들이 어머 그게 그 명가녀 걔가 그거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오히려 신혼부부들의 계층들한테는 정말 1위를 독보적으로 다시 탈환할 수 있었던 정말 기발한 마케팅의 사례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발한 독특한 형태이기보다도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영상의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의 모터쇼 라이트 버튼 누르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찍어서 라이크 버튼을 이렇게 올리면 이런 정보들이 그 사람의 페이스북에 담긴다. 억지로 등 떠민 거 아니잖아요. 아, 이거 사라고 해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그게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정보로 떠서 내 친구들한테 자동 발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 흐름을 노린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도 함께 동화가 돼서 그 사람이 대신 홍보가가 돼줄 수 있는 프로그램 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오히려. 그죠? 아예 페이스북에서 장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뭐냐면, 여기는 이제, 세븐진인가? 네, 이런 브랜드인데, 사람들이, 우리 소셜 커머스가 뭐가 장점이었어요?
많이 뭉치면 뭉칠수록 내려간다, 가격은. 예,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에 뭐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막 한창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게 아닌 제품, 정품도 아닌 제품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근데 이제 소셜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면 5,000명이 누르면 그만큼 가격대가 훨씬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서 사람들한테 제공이 된다. 그런 버전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포푸드닷컴이라고 아시나요? 햄버거를 맞춤형 주문으로 해서 그러니까 레시피가 가득 있는 거예요. 한 300, 400개가 레시피가 있는데 뭐 양상추부터 뭐 고기의 여러 가지 종류의 질서부터 이게 쭉 다양한 고기 재질들이 있고 내가 이거를 내가 맞춤형 형태로 뭐 햄버거의 껍데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양념이라든지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해가지고 내 버거를 만든 거예요. 재미있죠?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주문을 해 놓으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로 찾으러 와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내가 받으러 가는 형태예요. 주문을 하게 되면.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레시피 형태처럼 레드망고나 이런 것들 하나 비슷한 틀이죠. 홍대 가보면 아이스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뭐 파인애플 맛, 소다 맛, 무슨 맛 해가지고 한 12가지가 이게 쭉 기계들이 있어요. 그걸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까지만 하면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지면 그냥 한번 참여하고 에이 맛없어 그냥 뭐 재미가 있었네 라고 하고 그냥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버거를 만들어 놓으면 강신정 버거라고 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귀찮게 만들어. 인기 메뉴 한번 골라서 먹어야겠다. 그러는 그 순간 강신정 버거를 선택을 하면 뭐가 돼요? 거기에서 수익이 나한테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내 친구들한테도 내 강신정 버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홍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친구들은 타고 들어와서 강신정 버거를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수익이 나한테 떨어지고요. 그런 시스템 모델로 되게 머리를 잘 짜놓는 겁니다. 내가 왜 페이스북에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왜 내 친구들한테 내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정말 만족을 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주의 시대라고. 나만 알고 끝난다고요. 아무리 감동을 받고 친절한 어떤 혜택 정보를 받았어도, 남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심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응당 얘기를 해야 하고 퍼뜨려야 되는 하나의 임무를 맡기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뭔가 우리 회사를 모르고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고객들이 꾸떡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하고 기존에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한 번 와서 우리 제품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우리 고객이 되어버리는 게 평생 고객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좀만 핀도가 안 맞으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쉽게 다른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자. 오히려 이 구두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인데 지역을 이렇게 쭉 지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자기가 어디에서 이런 구두를 샀는데 얼마에 샀다라고 하는 정보를 사진과 함께 쭉 올려놔요. 네. 그래서 여기 쭉 아래 구두들이 한마디로 갤러리처럼 쭉 보여져 있는 건데 여기를 갔다가 대면 사진이 크게 좀 떠서 여기에서 이런 구두를 샀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한마디로 로케이션, 위치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신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디서 싸게 샀는지 어디에서 예쁜 이 신발을 샀는지에 대해서 계속 정보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회사 홈페이지들이 뭔가 사람들이 타고 들어와서 함께 놀 수 있게끔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 모임의 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정보도 있고 요즘에 홈페이지 유튜브 계정 받아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계정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샵에 대한 정보라든지 머리 자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죠. 우리 보통 보면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동영상 VOD 하나 찍어 올리는 것들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웹 호스트라고 해서 호스팅을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서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사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동영상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네들 홈페이지에서 스트리밍을 안 하는데 유튜브는 10분에서 15분 이내면 다 무료로 계속 올릴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 없이 우리가 막 동영상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건 뭐냐면 개들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애완견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시니어나 실버, 그러니까 시니어나 솔로.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라 나랑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사람이 개를 처우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펫 사업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요. 뭐냐면 광고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포스케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치 기반으로 내가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딱 체크인을 하게 되면 그 체크인 서비스로 하여금 기업에서 그걸 인식해가지고 자 보세요. 그 광고에서 쪼로로로 사료가 떨어집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Walking the dog and use the typical conditioning approach, but now for the masters. The message: check in, snack out. Just check in at the location of the 포스케어죠. billboard at Foursquare, and the dog food comes out of the dispenser automatically. Plain and simple, without being the major, and no boring voucher. 정말 체험형이죠. From 그죠? now on, the dog commands the owner. 강아지가 더 먹겠다고 난리고. Checking again, pretty please. With this idea, it was easy to show the dog's high appreciation of the Granada Pet dog food to the 근데 owner. 이런 형태로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걸 접목을 해서 이러면서 포스케어를 통해서 기업은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되고 If there's a new check-in, our server sent a short message to the black box at the billboard, and the food dispenser opens for fresh Granada Pet dog food. Achievements. Hundreds of billboard visitors generate an additional demand of Granada Pet at the local pet stores, and also post their logins at 그리고 Foursquare on 이게 Facebook. 포스케어가 페이스북이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또 페이스북에다가도 홍보가 되고 우리나라의 QR코드를 되게 잘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한창 이슈가 됐던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혹시 그 선릉역에 그 지하철 스크린 광고였는데 뭔지 혹시 아세요? 그 우리나라 기업이 한 사례가 아니라 그 어디에요? 홈플러스에서 이마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스크린 도어에다가 그 하나의 메뉴판을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대처럼 이렇게 꾸며 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QR코드를 달고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쇼핑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우유를 거기서 이렇게 정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서 물량이 남아있는지 그걸 바로 실시간으로 주문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담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패키지를 모아서 내가 굳이 마트를 가지 않아도 그걸 상자로 해가지고 안락하게 운송 서비스까지 해주는 그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QR코드 하나만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게 이거죠. 재미로서만 하나의 증강현실 막 뭐가 동동동 뜬다가 아니라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편리함을 주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쓰더라도 꼭 쓰는 것들만 쓰지 않습니까? 편리하니까요. 한마디로 뭐 하처리? 그죠? 그런 것들은 안 쓰려고 해도 실시간으로 필요하면 꼭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증강현실, QR코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접목 기술들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요, 경기 불황이에요. 그리고 격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 이제 대선 앞두고 있고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시점이에요.
그 상황에서 뭔가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마케팅이기보다 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가장 힘들어하고 문제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을 긁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정보로 하여금 뭔가 돈을 벌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케팅 그 전략들이. 뭐 감성으로 어필해라 이런 것들은 뭐 스토리텔링을 마케팅해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와닿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필요 없으면 사람들은 버리게 되죠. 예, 그랬을 때 뭐 감성을 활용하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핵심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응당 목적을 정확하게 지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주라라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필요하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그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약간 기발한 형태이긴 한데 사람들한테 좀 재미를 주면서 필요의 목적을 함께 담고 있거든요. 뭘 것 같아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 사람?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할인 쿠폰인데 여기다가 이제 QR코드나 이런 걸 담아가지고 위치 정보를 함께 알려주고 이걸 가지고 가면 뭔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죠? 이 스포츠 그 웨어 샵에 가서 이걸 제시하면 할인 쿠폰처럼 쓸 수 있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차에 보면 찌라시 광고들 엄청 많잖아요. 뭐 1대1 뭐 전화방서부터 막 뭐 무담보 무대출도 있고 또 대리운전 그 찌라시도 있는데 그거 보면 되게 사람들이 짜증내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아까 보면은 스키 아니면 그 BMW에서도 되게 독특한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BMW 그 심볼 마크 있잖아요. 그거를 뾱뾱이로 만들어가지고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자동차에다가 그걸 다 붙여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고 사람들이 놀라하면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에 달려있는 게 당신도 이런 차를 가질 수 있는 꿈을 꾸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분 나빠하거나 짜증내하지 않고 재미있고 어떤 즐거운 유쾌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사람들이 뭔가 함께 참여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부분의 마케팅은 그 사람들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은 되어지게끔 하는 힘이거든요. 하게끔 만드는 힘. 그래서 언제나 내가 우리의 상품의 주체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뭘 궁금해하고 그들이 뭘 원하고 그들이 뭘 문제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언제나 연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라.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만 올라가는 거. 그래서 뭐 티파니나 이런 브랜드 업계에서는 이제는 뭐 그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그냥 자기네들 어떤 정보만을 쭉 올려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티파니를 통해서 뭔가 경험을 했던 요소들을 함께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갤러리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고. 핀트레스트가 꼭 들어볼 만한 한 사이트예요. 뭐냐면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시간으로 막 정보들 올라가고 있고 옆에 광고 하나 실어놓고 막 그런 형태이잖아요. 근데 핀트레스트는 내가 이런 구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 구두에 대한 사진만 쭉 수집해 놓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예쁜 구두가 좀 많이 모여 있고 그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의 정보를 캡처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그 URL 그 사이트까지 같이 연동이 돼서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진을 누르면 그 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끔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에서 막 사진을 막 긁어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와 함께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한 회사나 기업들이 여기에 좀 목매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사이트로 URL이 함께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선 광고 수익료도 벌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고객들 하나하나한테 돈을 과금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런 그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휴를 하려고 하는 여기다가 뭔가 광고나 이런 걸 실으려고 하는 기업 쪽에서 우리도 좀 실어달라 아니면 우리랑 함께 뭔가 연계하자라고 하는 계속 입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입김이. 그래서 그렇게 제휴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요 이미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처음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것도 막다가 못해서 소비자의 힘으로 그게 퍼져버리게 된 거거든요. 터져버리게 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왜? KT에서 계속 그거를 견제했거든요. 왜? 유료 서비스가 다 무료화되니까, 백지화되니까 자기네들의 수익 모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고 있다가 소비자가 퍼뜨리게 된 건데 그러면서 어찌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온 거일 뿐이지 해외에는 이미 일상생활화 너무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정보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한 발짝 많이 느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그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게 뭐냐면 어떤 기업에서 시도한 사례인데 기업의 그 회원수가 4천 몇만 명이 육박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어떤 그 이벤트로 뭘 했냐면 사람들의 그 가입된 그 사람들의 이름 있잖아요. 그 아이디. 그거를 쭉 다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아카펠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해서 이거를 퍼다 날라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유튜브에 막 올라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Tuesday night, Brian, he was at home. He was on Facebook browsing alone, hungry for a change when he stumbled upon our page. He clicked like on our post, he was so very kind. All of you have a very similar mind. Now we want to thank you here upon this stage. Kraft macaroni and cheese. 이 아래 다 뜨고 있죠? 이름들.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불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름을.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고객들 이제는 마케팅에 대한 접근 자체가 뭔가 우리에 대한 PR, 내가 나를 어떻게 알려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선택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의지를 한다고. 믿고 싶은 사람을 의지한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에 신종 직업종 군들로 컨설턴트, 그러니까 재무, 라이프, 뭐 교육 컨설턴트, 뭐 사업 컨설턴트, 컨설팅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신종으로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상담사들. 네.
그런 직업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걸 영업을 하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들이 오게끔 만들어주라고요. 그럼 그들은 도움을 청하러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현명한 마케팅, 가장 훌륭한 마케팅은 그들에게 뭔가 감동적인 요소를 선사해서 그들에게 뭐 발품을 팔아서 문전박대 하더라도 그들을 이렇게 바지끄랑이를 잡아서 영업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사람들은. 네, 그리고 불쌍해서 하나 더 사준다. 너무 열정을 보이니까 감동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스팸 메시지로 해서 뭐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메시지들 받으면 어때요? 이젠 내 정보 어떻게 알아냈는지 짜증이 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중국에서 그 50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180억 사기단을 잡았대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신하고 이제 막 두려워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뭐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뭐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그들이 타고 들어오게끔 만들고 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컨설턴트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진정성 있게 관리를 하다 보면 그들은 그리고 언제나 왜 그들이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하고 더 많이 입소문을 내야 되고 전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실어주라는 거죠. 네. 가장 효율적인 게 별거 아니지만 훈장을 수여해주고 그 사람의 직위를 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위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역할을 되게 잘해낸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의 우리의 홍보가 혹은 전도사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member their story, tell our story라고 해서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스토리를 공감할 수 있겠고 진정성 있게 얘기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는 문화를 배워야 한다. 그들의 네트워크를 제대로 참고하고 그들의 사회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자체를 돈, 상품, 부당 하나씩 이렇게 하나의 상품군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들의 문화를 알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게 그들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늑대와의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요, 그 주인공이 미지의 부족에게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그 식인 문화의 부족 그 장들에게 들어갈 때 항상 미국인들이 들어갈 때마다 살인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은 들어갈 때 어떻게 먼저 접근을 했냐면 그들의 언어부터 제대로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미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음원 아시죠? 그게 이제 그 영화의 OST 음악인데 거기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정말 미개한 문명의 부족들에게 다가갈 때 그 나팔과 같은 약간 그 뭐죠? 그 약간 피리 같은 건데 그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들과 그러니까 나는 무기가 없고 나는 너희를 해칠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함께 느끼면서 그 음악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되게 감명 깊게 본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들과 함께 소통하라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소통이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홍보가 아닌 스스로 그들을 찾아오게끔 만들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이 되어줘야 하는가.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의 목적이 뭔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수익 창출이요. 돈 많이 버는 거. 기업에서도 그런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기업도 돈이 더 우선이라기보다는 결국엔 끊임없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생존 전략 수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SN 소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지역권, 작은 지역에서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매출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던 거나 잘하자. 그리고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막 뭔가 수익을 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을 돈벌이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서 차라리 관련, 유관, 우리랑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업계와 제휴를 맺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정확한 우리가 마케팅, SN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니까, 많이들 하니까, 대세니까, 트렌드니까 이런 관점이기보다 페이스북은 저는 타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전에 아이러브 스쿨 기억나시? 싸이월드 그런 것처럼 한때에 지나갈 도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기술력으로 가능하거든요. 머리만 잘 짜고 판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할지에 대한 판만 잘 짜면, 그러니까 요즘에 앱 개발하거나 사이트 개발하는데도 이제 연동해서 사이트 개발하는데도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 같은 모델은 그냥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앱이랑 웹이랑 같이 연동이 되면서 뭔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뭔가 거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웹보다는 좀 비싼 금액이 사실이긴 하지만, 일단 잘 생각해서 사람들이 타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적인 놀이터를 만들어내면 이거죠. 타고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을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 수익 모델. 내가 노동력을 투여해서 아까 99%가 고기를 힘겹게 잡아서 노력으로 돈을 번다라고 했다면, 나머지 정말 1% 성공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정말 우리 상품을 그대로 팔아서 어떻게 하면 강매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속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힘을 이용,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사업화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는 거죠. 저는 보이는 물건은 앞으로 되게 경쟁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금방 또 따라잡히고요. 기업에서 분명히 돈으로 질러가지고 따라할 거고요. 그나마 따라하기 힘든 모델이 뭐냐면 지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컨텐츠의 힘이라는 거예요. 컨텐츠는 기업도 시간을 들여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우리 시간에는 플레어스 118회차인데, 이거는 이제 사회지능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통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소통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회에서 내가 어떤 조직 안에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성공을 하려면 조직이 원하는 사회적인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략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차원의 강의가 다다음 주 금요일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컨셉이 소통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왜? 그만큼 소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세긴 하니까요. 근데 대세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해서 쫓아갈 게 아니라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리드하려면 우리가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긴 시간, 금요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소셜 마케팅, 소셜 네트워크. 저는 이거 저희가 소셜을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혹시 어떤 페이스북이라고 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네. 오픈했는데 네. 그래서 SNS를 이용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그냥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어디로 어떻게 덤비는 게 좋을지 차라리 저는 그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듣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교육은 1대 다수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이지도 않고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혹은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단순간에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뭘 물어봐야 될지 막연하고. 그래서 저는 그랬을 때 차라리 그 앱 쪽의 어떤 기술자 아니면은 기획자
이런 사람을 한번 우리 회사로 들어오게끔 해가 1시간에 뭐 10만 원, 20만 원 차라리 줘가지고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한번 쭉 물어보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동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다들 지금 홈페이지 만들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워낙에 소셜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로 연동이 되는지 페이스북으로 연동이 되는지 그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게 되면 또 똑같은 홈페이지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예요. 우리 보통 홈페이지 보면 실시간 뭐 1대1 대화창 해가지고 막 거기 대화창은 켜놨는데 정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없거든요.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켜놓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거기다가 질문을 해놓으면 전화하려고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1대1로 실시간으로 그 사람한테 뭐 알림 기능을 해가지고 뭐 정말 고객이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찾아가기 전에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정보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에 대한 상담 기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뭔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 거라면 고객이 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나라면 이 홈페이지에 내가 왜 들어갈까? 왜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갈까? 차라리 사람들의 후기를 봐가지고 어디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낫겠지.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세요?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이나 거기에 사람이 3주간 계속 응답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을까? 톡이 그냥 네. 페이스북이랑 톡 의미가 없을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기가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내가 나한테 들어온 뭔가 그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알림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바로 캐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요즘에는 스피드가 정보인 시대라고요. 뉴스도 일반 사람들보다 스피드하지 못해서 뉴스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간지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더 빠르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보면 정보들 올라오는 거 보면 이미 실시간 검색으로 막 이렇게 올라와 있던 그 뉴스 기사, 그러니까 정보 같은 것들을 뉴스 기사로 뽑아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간지들, 뉴스지들이. 그래서 좀 신속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거기 안에서 내가 정보를 올리게 되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차라리 그 포인트를 통해서 뭔가 뭘 차라리 구매할 수 있는데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사람들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홍보를 하더라도 내가 왜 이 회사를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그냥 만족해서 그냥 감사해서 아니면 나한테 공짜로 뭔가 더 줘서 그래도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제대로 된 혜택이 될 수 있고 그 친구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가 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리게 되겠죠. 그 필요한 걸 뭔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울릴 수 있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뭔가 공짜로 주기보다도 차라리 그들만의 그 인트라넷이나 아니면 이너서클을 만들어줘라.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소수의 어떤 모임 안에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 상위 1% 그룹인데 거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 그들만의 어떤 모임을 만들어주고 묶어주라는 거. 네. 그런 어떤 부분을 서비스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페이스북에서 좀 모임을 하고 싶고 좀 유익한 정보의 모임을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누가 묶어주지도 않고 거기 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혼자 놀고 있는 소외된 어린이라는 거죠. 혼자 막 얘기를 하고 댓글도 안 달아주면 댓글 달리는 게 더 웃긴 거죠. 댓글도 안 달아주면 몇 번 이렇게 올리다가 그냥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뭔가 어울릴 수 있는 목적을 잡아주고 그 그룹핑을 해줘서 거기 안에서의 어떤 모임을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페이스북에 그런 거죠. 나 스스로도
내가 왜 페이스북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목적이 없다면 계속 공회전이 되거나 빙빙 돌 거예요. 그러고서 결국엔 나한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멀어지게 될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멍 때리다가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